식사들 하셨습니까? 연휴 내내 비가 오더니 연휴가 끝났는데도 맨날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요새 추수 기간이라 시골은 바쁜데 비가 오면 정말 힘들죠. 저희도 깨농사를 좀 지은 거 배워놨는데 비 다 맞았습니다. 올해는 들깨농사는 망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기름도 사 먹어야 할 판이 됐습니다. 또 가을 단풍에는 딱 이맘때 햇빛이 좋아야 단풍이 이쁘게 된다는데 올해도 그른 것 같죠. 그래도 여러분은 좋은 곳, 이쁜 곳으로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도 전 시간에 이어서 역사를 보면 그 메이커의 현재와 미래가 보인다. 혼다 편입니다. 혼다 하면은 기술의 혼다라는 말이 아직도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캐치플레이드일 겁니다. 또 세계 최고의 오토바이를 만드는 메이커이다 라는 말도 혼다를 대표하는 말일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생산량, 판매량, 레이싱, 오토바이 업계의 영향력을 봤을 때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혼다는 오토바이 자동차밖에 없지만은 사실은 혼다는 대단한 글로벌 메이커입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가정용 농사용 엔진, 보트 선회기, 비즈니스 제트기, 전기 스쿠터, 로봇, 태양광, 금융, 보험 등 많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중요한 점은 이런 전 사업 모델이 전부 해당 글로벌 시장에서 1위에서 2위 아니면 최소한 5위 안에 다 들어가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토바이 판매량은 1959년 이래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현재 전 세계 점유율이 48%까지 올라서 이제는 50%를 목표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특출난 분야는 레이싱이죠. 자동차나 오토바이 레이싱에서 혼다 HRC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회사이죠. 거기다 이렇게 오토바이 자동차 레이스 두 분야를 다 섭렵한 회사는 없습니다. 이래서 기술의 혼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60년대 이후 모든 오토바이 자동차 레이스에 참가를 해서 관련된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혼다를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의 탄생은 혼다 소이치로에 의해서 1946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창업주 혼다 소이치로는 도쿄에서 가까운 시즈오카에서 출생을 했는데 특별한 학벌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대장장이 아버지 밑에서 자전거 수리를 배우다가 15살에 도쿄로 가서 자동차 수리를 배워서 고향 시즈오카 하마마스의 정비소를 처음 열은 것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이 무렵 자동차 경주에 참가해서 사고로 왼쪽 눈에 증상을 입어서 자동차 경주는 포기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7년에 도요타 자동차와 여러 회사에 피스톤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세웠는데 2차 대전 때 공습으로 공장이 완전 파괴되었는데 그 잔해를 45만엔에 도요타에 매각하고 그 돈으로 회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인물인 후지사와 다케오를 만났는데 피스톤링을 제조하여 나카지마 항공기에 납품을 할 때 거래처 직원으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경영인으로 후지사와 다케오는 뒤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혼다는 전후에 만들어진 회사라 전범 회사와 관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창업주가 나카지마 항공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번 영상을 만들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참고로 나카지마 항공은 일본의 미쓰비시, 가와사키 항공과 일본의 대표적인 2차 대전 항공기 제조 회사였습니다. 나카지마 항공은 현재의 스바루 중공업이죠. 전에는 후지중공업의 일원이었던 회사로 현재도 로키드 마틴과 헬기 및 전투기 제조 정비를 하고 있는 현업회사입니다. 혼다의 R&D 센터와 공장 직원들은 좋은 제품은 깨끗한 작업장에서 나온다라는 철학에 따라 얼룩이 잘생기고 번지기 쉬운 흰색 작업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흰색 복장은 또한 CEO를 포함한 혼다 모든 직원이 평등함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흰색은 일본 공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심을 다해 제품을 만드는 혼다의 철학을 상징합니다 라고 혼다 히스토리에 적혀 있습니다. 진짜 혼다 생산 공장 조립 라인은 작업복이 전부 흰색입니다. 깨끗한 환경만 유지된다면 괜찮기는 한데 작업복 관리는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개인에 대한 존중으로 계획, 평등, 신뢰란 기체하에 모든 사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생산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의 기쁨, 판매의 즐거움, 창조의 기쁨 이런 이야기들이 혼다 히스토리에 쫙 적혀 있기는 한데
이런 이념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이는 창업자의 기본 소양과 경영 철학이 이어져 오는 것으로 모든 임직원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는 짓 보면 꼭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대리점에 대한 갑질도 전형적인 대리점 관리 방식도 그냥 대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전 시간에 개발, 생산, 경영, M&A 하나 잘하는 것 없는 할리를 알아봤습니다만은 할리와 비교한다면은 완전 정반대인 면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혼다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원래 못하는 회사 반대로 하면 성공하는 법이고 망하는 회사는 꼭 거꾸로 가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개발은 혼다 소이치로가 전담하고 후지사와 타케오라는 인물이 창업 시기부터 공동 창업을 해서 재무 경영을 맡아왔습니다. 60년대에는 벌써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부서를 완전 독립시키고 따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부서는 혼다 소이치로가 직접 담당하면서 연구, 개발, 생산을 담당하고 판매, 마케팅, 재무, 경영 이런 분야는 후지사와가 전담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통 우리 생각 같아서는 경영을 전담하고 있던 후지사와가 나쁜 맘을 먹고 회사 경영권이나 자금을 꿀꺽하는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런 경우도 엄청 많죠. IMF 전 기아자동차가 그랬고 현재 유한양이 그렇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두지 않으려는 창업자들이 많고 만약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 창업주가 깜빵을 갔거나 유고시 가족을 높은 CEO에 앉히고 그 아래 경영팀이나 전문 경영인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재벌의 현실인데 혼다는 그렇지 않고 혼다와 후지사와는 60년대부터 젊은 경영인을 엄청 많이 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성된 전문가는 개발, 제조, 판매, 경영을 하는 보직을 거치게 하면서 철저하게 교육하고 글로벌 지사를 맡기거나 공장 관리를 맡겨서 평가한 후에 CEO에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현재도 잘 수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베 토시히로 CEO도 연구개발, R&D, 생산 감독, 관리 책임자를 거쳐서 CEO에 오르는 인물입니다. 전 CEO인 타카히로 히치고라는 인물도 자동차 샤시 개발자인데 토시히로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임원이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글로벌 공장 책임자, 판매 지사장은 무조건 혼다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경영을 고수하는 것은 이런 보직과 책임을 다한 후에 경쟁에 의해서 CEO로 발탁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혼다 코리아도 혼다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을 혼다 사장으로 앉히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살펴봤을 때 혼다는 업계 바닥부터 철저히 교육하고 전 영역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하고 혼다 안에서만 키워낸 인물에게 CEO를 맡긴다는 기본적이고 철저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리처럼 신발 공장 출신이거나 피자 가게 출신을 덩그러니 데려다 CEO에 앉히는 짓은 절대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다처럼 내부에서 승진해서 최고 경영자가 된다면은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회사 분위기나 인습에 길들여져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뻘짓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를 어렵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혼다는 여러 관련 회사 투자는 있어도 M&A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할리처럼 다른 곳에서 날라들어온 경우는 대부분 급진적인 변화와 계획을 하려고 회사를 뒤집어 놓는 경우가 많죠.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쪽박이죠. 이런 외부 인사를 불러오는 경우는 경영에 있어서 회사의 기조나 역사를 계승하지 않아서 회사의 성격이 많이 바뀌고 분위기도 어수선해서 사원이 동요하거나 이직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성격이 강한 회사는 이사회의 압력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만 빨다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경영이 어렵죠. 어찌되었든 현재의 단편적인 결론으로는 승자는 혼다이고 혼다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결론 같아 보입니다. 참고로 창업주인 혼다 소이치로의 아들은 혼다 차량 투니 업체이자 오리지널 경주 차량을 제작하는 무겐 스포츠를 설립한 설립자이자 전 CEO로 현재는 은퇴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만년 적자 기업 닛산 자동차와 합병에 관한 문제가 좀 있죠. 이것이 아주 건실한 기업인 혼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는 한데 아마도 협상이 결렬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혼다가 레이스에 참가하는 이유는 초창기 할리나 여타이 회사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할리나 여타이 회사는 생존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레이스를 한 반면 혼다는 기술력을 뽐내기 위한 어찌 보면은 혼다 소이치로의 개인적인 욕망이 더 강한 면이 있습니다. 또 현존하는 모든 오토바이 자동차 레이스에 참가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혼다이죠. F1, 모토GP, WRC, 인디카 시리즈, 르망24시, 맨섬 TT, GT카, 포뮬라, WSBK 등 모든 자동차 경주에 관여하거나 차량 샤시, 엔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에 한 획을 긋고 있는 페라리도 못한 것을 혼다는 하고 있고 그 성과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토바이와 F1 역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경주는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54년 창업주 혼다 소이치로가 직접 모토GP 전신인 월드GP 모터스포츠 챔피언을 꿈꾼다고 발표를 하면서 레이싱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57년 맨섬 TT에 참가해서 마력과 출력이 뛰어난 DOHC 엔진을 개발하여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고요. 1959년 월드GP 맨섬 TT에 출전하여 본격적인 레이스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에 투사이클 NS500으로 컨스트럭터 타이틀을 획득한 후 이후에도 2행정 NSR 500이나 4행정 RC211V 등으로 현재 가장 많은 우승 기록을 작성하는 중입니다. 요즘은 두카티에 밀리는 형국이나 영원한 우승 후보로 혼다는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첫 생산은 1964년에 T360 미니 픽업을 처음 출시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경주도 같은 해에 F1에 처음 출전을 했는데 F1에 첫 참가하여 1년 만인 1965년 멕시코 그랑프리에 우승하여 F1 레이스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는 팀을 운영하다가 2000년대에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레이싱 팀에 엔진을 공급하기도 했고 2006년에는 팀을 인수해 혼다 레이싱 F1 팀을 창단하기도 했는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 후에 2015년에 맥라렌의 파워 유닛, 즉 엔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F1에 복귀를 했습니다. 현재는 잘 나가는 레드불에 엔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레이스의 개발과 지원은 혼다 R&D 센터 산하의 HRC, 즉 혼다 레이싱 코퍼레이션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F1과 모토GP를 개최하고 있는 유명한 일본 스즈카 서킷도 혼다가 만든 서킷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레이스에 진심이고 혼심을 다하는 메이커가 혼다가 아닌가 합니다. 혼다라는 회사를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최고의 기술과 실용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스에서의 최고의 기술과 성과도 내고 실용 영역에서 저배기량 오토바이, 스쿠터까지 가장 밑에 있는 꼭 필요한 오토바이도 만드는 회사가 혼다입니다. 여타의 프리미엄 오토바이 회사들은 화려한 치장과 부품으로 최대한 좋은 성능을 과시하는 오토바이를 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중에는 치장만 하고 성능은 떨어지는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좋은 성능을 내는 오토바이로 보이게 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마케팅에 써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혼다는 특정 고성능 프리미엄 모델을 제외하고는 프리미엄 모델도 마케팅 포인트가 편안한 오토바이입니다. 골드인, 아프리카 트윈, 레벨 시리즈, NC750이 대표적인 편안함으로 유명한 모델들이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일반 대중적인 모델들은 일상생활에서의 필요성과 편안함, 그리고 내구성이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혼다의 정신이 깃든 고객에게는 최고로 필요한 유용한 튼튼한 오토바이를 만들겠다는 철저한 목표의식이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또한 프리미엄 모델들도 적당히 쓸만한 부품으로 일반인이 조작하기 쉽고 다루기 편한 적당한 오토바이를 쓸모있게 잘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게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싼 올린지 쇼바 브렘보 브레이크 대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중적인 쇼와 쇼바의 니신 브레이크로 적당히 승차감 좋고 잘 서고 잘 나가는 오토바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진짜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유럽의 오토바이 회사가 오토바이 기술을 주도했습니다. 이유야 간단합니다. 보쉬, 올린즈, 브렘보, ZF, WP 등 비싸고 좋은 부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유럽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 회사가 이 모든 부품을 생산하고 컨트롤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혼다가 쇼와 서스펜션, 니신 브레이크만 고집하는 이유는 쇼와 니신은 히다치 아스테모라는 히다치 그룹사였는데 히다치가 공중 분해되면서 혼다가 50%, 34.6%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최대 주주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할리도 쇼와 쇼바를 많이 쓰는데 이유는 쇼와가 1930년부터 40년대까지 할리 데이비슨의 오토바이를 아이센스 버전으로 만든 리큐 모터사이클을 1950년에 쇼와가 인수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쇼바는 할리 데이비슨의 정식 OEM 공급업체가 되어서 할리가 쇼와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혼다는 최첨단 기술력을 소비자의 니드와 잘 결합하여 DCT, E클러치 등 자동 변속기를 거의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동일 엔진, 동일 샤시로 만든 디자인만 다른 오토바이를 만들어 생산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거의 처음 시도한 회사입니다. 할리도 엔진 돌려쓰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만은 이는 엔진 라인업이 부족해서 동일 엔진을 많이 사용한 것이지 샤시는 전부 다르죠.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생산 공장도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650cc 이상 고배기량과 일본 내수용은 일본의 하마마츠, 스즈카, 구마모토에서 생산을 하고 실용적인 저배기량 오토바이는 인도, 미국, 멕시코,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이탈리아 등 철저하게 큰 시장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만들고 현지에서 팔기 좋은 인기 모델을 중심으로 생산하는 원칙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도의 구자라트 공장을 세계 최대 오토바이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했으며 단일 공장 연간 261만 대 생산이 가능하고 이는 단일 공장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도서 혼다 오토바이는 연간 700만 대를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와, 이 정도면 사이즈가 좀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로 한국이 최대로 많이 오토바이를 생산할 때가 10만 대 정도 생산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투트랙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리가 연간 글로벌 판매량이 2015년도에 약 26만 대, 2024년에 약 13만 대로 감소를 했지만 이 정도 팝니다. 한국에서 많이 팔아야 전품목 포함 할리가 한 1000대 정도 팔까요? 하지만 혼다 레벌은 한국 시장에서 연간 1000대 가까이 팔립니다. PCX는 수입 이후 7만 대 이상 팔았죠. 세계적으로 8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PCX가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는 PCX가 동남아에서는 동급 배기량 최고로 비싼 고가 스쿠터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 나라에서는 몇 년치 월급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고가 고급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남아나 저개발 국가에서는 아주 저가의 스쿠터나 커브와 유사한 저렴한 저배기량이 많이 팔립니다. 이런 저배기량 실용 오토바이 생산 라인을 운영하지 않는 할리, 인디언, 두카티, KTM, MB 아구스타, BMW는 성장세나 매출, 생산 대수를 혼다나 저배기량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인도, 중국 메이커를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기술로 내구성과 운영 효율성이 좋은 오토바이를 개발하고 저렴하게 생산 단가를 낮춰서 오토바이를 만들고 내구성을 확보하고 각 나라별 대규모 수요처에 공장을 세워서 부품 가격, 유통비용을 낮추고 운영비를 줄이는 기술은 혼다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경영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오토바이를 한 번이라도 본인이 직접 손으로 고쳐본 분들이라면 느끼는 부분인데 오토바이 성능을 차치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야마하도 따라가려면 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오토바이를 개발하고 저렴하게 만들고 유통하고 부품을 공급하는 능력은 지구상에서 혼다가 최고죠. 다른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혼다의 생존 근거는 민생 중심의 실용적인 저배기량 매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프리미엄 라인은 혼다의 입장에서는 그냥 기술력을 자랑하고 저배기량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 정도, 또 프리미엄 오토바이가 마진이 좋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좀 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고급 오토바이를 사줘서 혼다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혼다가 단종을 안 시키고 만들어줘서 비싸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좀 더 틀어서 생각한다면 PCX 같은 저배기량을 사서 쓰는 배달 라이더가 있어서 우리가 고급 오토바이를 사서 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취미 라이더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배달 라이더에게 오히려 감사를 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질문에 왜 이런 오토바이가 외국에선 잘 팔리는데 우리나라엔 수입을 안 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죠. 하나는 잘 알고 계시는 유럽5 플러스 환경 규제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100대 이상 팔릴 가능성이나 시장성, 사업성이 없어서입니다. 100대면 팔아도 무작위로 세대를 성능, 환경 인증해야 합니다. 인증비용, 유통마진, 차량 판매량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하여간 우리는 우리가 탈만한 오토바이를 수입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은 휘발유 오토바이는 짧으면 20-30년, 길어야 50년 이상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고 단종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마도 그 오토바이 생산이 끝나는 맨 마지막 회사는 아마도 혼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발달한 나라는 오토바이가 발전할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충 대만, 동남아, 인도, 중국, 파키스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다 보니까 생긴 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일본은 자동차가 발달해서 오토바이가 상대적으로 발전을 못했다라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틀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남아 국가도 자체 브랜드는 없어도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고 인도, 중국, 브라질도 엄청난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과거 영국,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가 전부 인도와 중국 회사로 넘어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현재 프리미엄 오토바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오토바이 회사는 혼다, 야마하, 스즈키, 가와사키, 할리, 인디언, 포라리스, BMW, 두카티, KTM, 트라이암프, 에이프릴리아가 속해 있는 파지오 그룹 산하의 베스파, 질레라, 모토구찌가 있고 MV 아구스타, 허스크바나, 카지바처럼 소 파는데 개 따라가듯이 팔려다니는 메이커도 있습니다. 전세계 오토바이 생산장 10대 메이커에 혼다가 독보적이고 야마하, 스즈키를 빼면은 전부 중국, 인도 메이커입니다. 로얄 엔필드, 베넬리, 모토모리니는 죽었다 깨어나 보니 인도산과 중국산이 되어버린 과거의 영국, 이탈리아산 프리미엄 메이커입니다. 그나마 트라이엄프는 죽었다 깨어나 보니 영국에서 돈이 가장 많은 복덕방 사장이 인수해서 겨우 살아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메이커를 대표하는 회사는 전부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자동차 그룹 내지는 자동차 관련 업종 그룹 내에 포함된 회사들입니다. 혼다, 야마하, 스즈키, 가와사키, 인디안, 포라리스, BMW, 두카티가 그렇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회사인 할리, KTM, MV 아구스타는 휘청거리고 있죠. 아마도 이는 최첨단 기술 이전이나 전이와 많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최첨단 기술은 우주항공에 먼저 쓰이고 그 다음은 자동차에, 그 다음은 오토바이, 농기계 쪽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터보, 전자제어 연료 분사, EFI, ABS, TCS, DOHC, 듀얼 클러치 등 전부 우주항공이나 자동차 쪽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주항공, 자동차 등 모든 관련 업종을 보유한 혼다는 엄청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 적용에도 다른 회사보다는 빠른 편입니다. 혼다가 유일하게 자동차를 못 파는 나라는 한국이죠. 혼다 글로벌 매출 비용은 자동차가 66%로 월등히 많고 오토바이는 15.8% 정도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오토바이가 자동차를 먹여 살릴 정도로 거의 독점을 하다 보니까 대리점 갑질도 하고 물량으로 장난치고 막 그러고 있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한 회사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장 독점 회사인 쿠팡,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현대 기아자동차, 카카오택시, 농신라면, CJ, 대상, SPC, 샤니, 롯데제과가 대표적으로 고객 거래처에 폐악질하기로 유명한 회사죠. 원래 독과점 기업이 되면은 고객 거래처에 폐악질 안 하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겁니다. 폐악질은 곧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 꿈꾸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공정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수입 회사인 기흥도 망하고 있는데 혼다도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혼다는 눈치도 시장을 아주 잘 읽는 눈과 능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아마도 혼다에서 직접 수입사를 운영하는 혼다코리아는 우리 바람과 달리 망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토바이 약소국의 서러움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오토바이를 추천하라면은 혼다를 언급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저도 싫기는 합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고장도 잘 안 나고 부품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부품 공급도 잘 되는 메이커는 혼다가 최고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2등인 야마하도 혼다와는 부품값이 1.5배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할리처럼 소모품 무상 교환이라는 혁신적인 혜택으로 몇 년간 오토바이 팔아놓고 정비센터, 대리점을 줄이는 양아치 짓은 안 하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리는 광주나 대전에 센터가 없어서 엔진오일 교환도 천안이나 대구로 가야 합니다. 오일 갈러 가려면은 멀리 사는 목포 라이더는 대구나 천안으로 700km를 왔다 갔다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혼다는 그 정도까지 양아치 짓은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전라도 충청도 할리 타는 라이더들 아직도 아무 액션 없는 거 보면 참 미국 같았으면은 손해배상 고소 고발해서 엄청난 보상금을 타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할리 라이더들 보면은 막 호구 같고 그래 보입니다. 하여간 오늘 알아본 메이커는 애증의 혼다였습니다.
이제 막연한 가을 같습니다. 좋을 때 좋은 곳으로 라이딩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타시고 조심해 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